114번입니다. 114번부터는 대출의 상환 방법 그리고 대출의 계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많으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돈을 상환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자만 쭉 갚고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거죠. 대개 3년, 5년 정도 이자만 쭉 갚고 3년 지난 뒤에 5년 지난 뒤에 원금을 갚는 형태를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것을 앞으로 제가 모기지 대출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방법이 3개가 있어요. 그걸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이 있어요. 이렇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길어요. 그럴 때 여기 특징이 뭐냐? 이거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해서 114번에 맞는 걸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기억! 원금균등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 갚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은 갚지만 이자는 잔금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줄겠죠. 그러면 전체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에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런 말이 나오면은 뒤에 상환 방식은 그냥 무시하고 앞에 있는 말을 문제를 풀 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맞다면은 니은은요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원금과 이자가 똑같이 갚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똑같이 갚아요. 그런데 이자는 줄어들어요. 왜 줍니까? 원금을 갚아가니까. 그러면 원금 몫은 뭐 해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갚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자가 줄어들면은 원금 몫은 증가한다 해야 돼요. 근데 니은에 뭐라고 했어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증식을 체증식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갚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그럼 맞죠. 그래서 젊은 층한테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대신에 처음에 내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적죠. 이것은 맞는 것.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대출 만기까지 대출 기관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총 이자 수입은요 남은 돈 곧 잔금이 많으면 이자가 많죠. 근데 점증식은 처음에 조금 냈어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도 적어요. 그러니까 남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이자가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낼 때는 이자를 많이 내는 거고요. 처음에 많이 내는 것이 원금이에요. 원금은 처음에 많이 내요. 그러면 잔금이 적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자 수입의 크기는요. 가장 많은 게 점증식에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돼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114번에 맞는 지문은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고 바로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합니다. 자, 대출 상환 방법. 현실적으로는요, 이 두 개가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예. 그래서 원금 균등 그러면 원금이 똑같이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는 줄어들죠. 왜? 예, 원금이 줄니까, 잔금이 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자, 근데 나중에 이 계산 문제도 등장을 하는데 원금 균등은요 반드시 이런 순서로 첫 번째 원금을 찾고요.
두 번째는 이자 잡고 세 번째는 합치면 돼요. 이런 순서로 계산한다는 거 뒤에 문제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금을 똑같이 갚아가니까 이 전체 2분의 1이 지나면 반절 지나면 반절 갚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똑같아요. 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우리 부채 서비스액 이 말 기억납니까? 그래갖고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뭘로 한다? 저당상수로 한다. 해갖고 원리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자는 뭐 합니까? 줄어들죠. 그러면 원금 몫은 뭐 할까요? 증가해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근데 뭐가 준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 몫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갚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원금 몫은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두 개 합쳐서 갚아야 되니까. 이게 이자가 되고요. 이게 원금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전체의 3분의 2가 지나면 이게 처음에는 전부 다 내는 돈이 이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지나면은 겨우 반절을 갚는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 몫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몫은 많지만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몫은 증가하는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원금 몫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얼만큼 증가한다고요? 이자만큼 증가해요. 이거는 계산 문제 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계산할 때는요,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원금에서. 첫 번째는 원리금에 해당되는 부채 서비스액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보고, 세 번째 원금 찾는다. 해갖고 이 계산 순서 체크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그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개의 상환 방법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옆으로 똑같이 갚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원리금 균등 하자는 거예요. 옆으로 똑같이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뭘 보는 거니? 두 번째 처음에 조금 내고 올라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점증식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니? 원금 균등으로 딱 합니다. 이게 가운데 딱 줄 그어놓고 그걸 뭐라고 한다? 원리금. 올라가는 건 점증식, 내려가는 건 원금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는 거죠. 예, 앞부분은 이걸 제가 초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원. 이게 뭐냐? 초기 상환액 원금 회수액. 그러니까 앞부분은 초기 상환액은요 원금 균등이 많아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수가 빨라요. 두 번째는 원리금이에요. 세 번째는 점증식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상환액, 그 다음에 원금 회수액. 이거는 이제 앞에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뒤에는요 잔이 이렇게 해서 잔금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환액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잔금이 적어지는 거죠. 원금은요. 근데 점증식은 초기 상환액이 적으니까 점증식이 잔금이 많죠. 가장 적은 것은 원금이죠. 해갖고 앞에는 초원이고 뒤에는 잔이다. 잔금과 이자다. 그리고 잔금과 이자는 합친 게 뭐냐면 총 상환액이니까 총 상환액도 뒤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문제를 풀 때 DTI를 물을 때가 있어요. 대개 DTI는 초기에 상환액을 물을 때 DTI를 물어요. 그러면 DTI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앞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LTV를 물을 때가 있어요. LTV는 잔금이기 때문에 뒤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기 상환했을 때 LTV 비율이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뒤를 보고 본다는 것. LTV는 뒤에는 잔이, 앞에는 초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 두 개예요. 원금과 원리금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원금과 원리금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앞에는 뭐가 많아요? 원금이 많아요. 뒤에는 뭐가 많아요? 원리금이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기를 앞에는 원금 균등이니까 이거 두 글자, 원금 두 글자. 뒤에는 원리금이 많으니까 세 글자.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기 사원에게 많은 거 뭐가 많다? 두 글자에 해당되는 원금이 많고 잔금이 많은 것 그러면 세 글자에 해당되는 원리금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 해서 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아시면은 한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옳은 것 됐어요. 자, 1번 원리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 몫이 점차로 감소한다 했는데 틀렸죠? 여기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을 딱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죠. 원금 몫은 증가하죠. 예. 그 다음에 2번 원금 균등이네요. 이게 원금 균등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예, X죠. 원금이 똑같죠. 예. 그리고 원리금은 줄어들죠. 해서 2번도 X. 3번 원금 균등은 원리금보다 가중평균 상환기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채권에서 이걸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라는 단어는요 말하자면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이에요. 연수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 용어 기억하시고요.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을 공부를 하신다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인데 이게 길면은요 이자율에 대해서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기억을 하시되 만약에 듀레이션이 1년이다. 그럼 1년에 이제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금리가 1%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은 1% 하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격은 나중에 정해진 걸 가지고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높으면은요 나중에 정해진 가격이 적어져요. 그래갖고 말하자면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가는 개념이 채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듀레이션이 5년이라면은요 금리가 1% 상승할 때 채권 가격은 5%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상승과 하락은 이제 가격과 금리 문제고 이렇게 같은 금리에 대해서 듀레이션에 따라서 금리 변동, 가격 변동이 민감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대단히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참고로 기억하고 이게 평균 기간이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회수를 빨리 하기 때문에 원리금보다 빠르다 이렇게 하고 3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4번 점증시기. 점증식은 처음에는 조금 내니까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하자고 그랬죠? X. 예. 그다음 5번. 만기 일시 상환. 이게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만 쭉 갚고 나중에 원금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이자 수입이 가장 많죠. 왜? 원금이 살아 있으니까. 근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런 것들은 원금이 갚아가니까 이자 몫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자 수입이 많은 것 그러면 뭐가 될까요? 만기 일시상환이 되고 5번은 틀린 것이 되고 1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원금과 원리금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가 원금과 원리금에서 최근 5년 동안에 4번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33회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꼭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116번은요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면 원금 균등의 계산은요 첫 번째는 뭘 찾고요? 원금.
두 번째는 이자를 찾고, 세 번째는 합친 돈의 원리금을 찾는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자, 근데 원금 균등인데, 대출받은 돈이 5억이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20년을 주었어요. 그러면, 얼마씩 갚을까요? 5억을 나누기 2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500이 나와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을 갚는다? 2,500씩을 갚는 거죠. 자, 근데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9회차라고 해서 9회차. 우리가 이자라는 것은 잔금에 대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번을 갚았다는 거죠. 8번은 2,500씩을 뭐라고 해요? 2,500씩을 곱하기 8을 하면은 나중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세요. 2억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2억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5억 중에서 2억 갚았으니까 남은 돈은 얼마가 돼요? 3억의 이자를 내야 되겠죠? 이거 5% 하는 거예요. 5%는 0.05 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얼마가 된다? 4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9회차의 원리금은 4천만 원이 됩니다.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하나 더 문제를 주었는데 13회차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13회차는 12번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번을 얼마씩을 갚았어요? 2,500씩을 갚았어요. 이거 3억이 계산이 돼요. 계산 꼭 해봅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가 되니까는요, 2억에 대해서 5%를 계산하면은, 이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회차 이자는 1,000만 원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116번의 답은 1번인데, 이번 패턴 문제 꼭 천천히 연습해서,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찾고, 두 번째 이자 찾고, 세 번째 원리금 찾는 합친다는 것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17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32회 때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문제는요, 상환액을 물었다면은, 이제는 약간 바꿔서, 이제, 금리를 물었어요, 금리를.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원금 균등이니까 계산 순서는 첫 번째 뭘 먼저 찾는다? 원금을 찾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자 찾죠. 예.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두 개 합친 걸 계산하잖아요. 근데 원금은요, 얼마를 대출 받았다고요? 6억을 받았어요. 몇 년입니까? 30년이죠. 그러니까 6억 나누기 30을 하면은 2천씩 뭐가 돼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천이니까 원금 몫은 2천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때에 조건을 좀 바꿔줬어요. 첫 번째 내는 돈이 4,400을 냈대요. 예, 4,400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금이 2천이니까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2,400이 이자 몫이 되는 거죠. 근데 2,400은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6억에 대한 이자니까 이걸 나누기 6억을 하게 되면은 4%가 나와요. 0.0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얼마가 된다?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자를 찾고, 그리고 나서 묻기를 3회차에 상환한 원리금을 물었어요. 3회차니까 3회차는 두 번 갚았지 않습니까? 2천씩 두 번 갚았으니까 4천을 갚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5억 6천이 되는 거죠. 5억 6천에 대해서 곱하기 0.04 4%라고 주었으니까, 그러면 계산기로 때리면 2240이 나와요. 이제 2240인데 원금은 얼마니까? 2000이니까 합치면은 4240이 3회차 상환할 금액이 나온다는 것 해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은요,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확인을 더 해보겠어요. 자, 봅시다. 원금 균등은요, 항상 계산 순서가 이 순서로 한다는 거 원금 찾아야 돼요.
그래서 1회차 원금은 6억을 30으로 나눴더니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자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제 첫 해 내는 돈이 4,400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자가 2,400이고 2,400을 6억으로 나눴더니 4%가 남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3회차는 두 번 갚았으니까 4천을 갚았고 남은 돈은 얼마가 된다? 5억 6천의 4%는 2,240이고 두 개를 합치면은 얼마가 된다? 4,240만 원이 된다. 해서 영 못 풀 문제는 아니니까 원금 균등 첫 번째 원금 찾고 두 번째 이자 찾고 세 번째 원리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 이게 앞이냐 뒤냐를 따질 때는 앞에는 초원이고 초원이 뭡니까? 옆으로 가는 거 원리금이죠. 올라가는 거 점증식이죠. 내려가는 거 원금 균등인데 앞에는 뭐가 된다? 초원. 초기 상환액 원금 회수액. 뒤에는 뭐라고요? 잔이, 잔금과 이자. 만약에 LTV를 물으면은 LTV는 뒤에를 판단을 하고요. DTI는 어디를 보고요? 앞을 보고요. 만약에 원금과 원리금 두 개를 비교할 때 앞에는 두 글자 원금이 많고 뒤에는 세 글자 원리금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거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니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